사업 아이디어 개발론. 이번 주는 이때까지 배웠던 걸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런 방식도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렇게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저희 민낯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은요, 말 그대로 이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성공이 가능한 어떤 조건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이 사업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조건이 갖춰졌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론적인 거에다가 이제 실제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출하고 그 다음에 성공 조건하고 사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도출하고 성공 조건은 전반기에,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을 후반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 개발로는 우리가 이제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통 이제 아이디어들이 성공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첫 번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저 고객, 돈을 기꺼이 지불할 고객이 누구냐 봤더니, 이게 결국은 매출하고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가치 제공,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니즈에 대해서 이 무엇을 제공을 할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되겠죠. 이 서비스를 어떤 거를 할 건가, 이건 어떻게 보면 개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목표, 제품 사양, 스펙, 이런 게 되죠. 이런 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업 역량, 이게 뭐죠?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게 사실은 수단이죠, 수단. 이게 우리는 메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했을 때 과연 밸류가 있는가, 이런데,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매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계상에서의 그 매출, 그 단기 순이익, 그 뭐죠? 손익계산서, 회계상의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매출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매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게 뭐죠? 제조 원가하고, 그 다음에 판관비,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기술.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살짝 당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기업 역량이라는 거는 기술인데 어떤 거냐면 제조 원가뿐만이 아니라 판관비까지도 원가를 제조 이런 비용이죠. 이 비용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기술은 결국은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기업 역량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는 건데 그걸 보니까 제조원가 판관비인데 이게 기술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요 매출에서 제조원가 판관비를 뺀 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는 순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EBITDA라고 합니다. 그게 이 수익 모델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순영업이익인데 여기에 이제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 여기에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세금 법인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FCF 이걸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까지를 뺀 거를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잉여 감가상각비까지 감안한 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사업연도 전부 다 합한 게 즉 이것을 현재 가치로 복리로서 이렇게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복리로 계산하는 게 DCF고 그죠? 이 DCF 방식에 의해서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 이것들을 다 합한 거를 네트를 써가 NP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업 가치입니다. 그래서 NPV가 기업 가치다. 한 방에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사업 아이디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즉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품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게 되었을 때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how 이게 수단인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비용적인 측면이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순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걸 에비타라고 하죠. 거기다가 영업이익인 I 이게 I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법인세가 T에 해당이 되고 감가상각이 DA에 해당이 되는데 요걸 다 감안한 게 FCF 즉 실제적인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쭉 있는데 그거를 DCF 방식 즉 현금 할인법인데 이게 우리가 복리 계산한 걸 역수로 해서 나눴다 보면 돼요. 그랬을 때 각각의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런 NPV가 쭉 나오는데 3년도가 10년이면 10개의 프레젠트 밸류가 나오는 거죠. 그걸 다 합한 게 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PV 프레젠트 밸류 그게 이 기업 가치고 이게 수익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우겠습니다. 자, 이 칠판 쓰듯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얼하고.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예, 저도 좀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혁신이죠. 뭐 다른 게 혁신이겠습니까? 약간 각도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좀 시도하니까 뭔가 좀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즉 이거를 9 캔버스 뭐 이렇게 해요. 9 블록. 좀 9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우리가 이 9 블록이라고 하는데 9 블록, 9 블록, 9개의 블록이 있다. 그래서 9 블록 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데,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전부 이게 how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가치 제한이 그냥 요 가성비만 따졌는데, 그거 외에도 이거는 가격 대비 품질이죠. 만족. 프로덕트 나누기 프라이스, 이게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객 관계에서 이 채널과 고객 관계, 이게 뭐죠? 커뮤니케이션, 즉 프로모션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를 플레이스, 채널. 그래서 이게 뭐죠? 4P가 되죠. 4P 믹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을 알아내는 걸 우리는 STP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how, 이거는 뭐냐면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인데, 핵심 자원은 사람 있고 자금이 있죠. 많이. 핵심 활동은 어, 기술 개발, 메소드와 마케팅. 그래서 여기 뭐죠? 4M이죠.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을 절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고객에 대해서 뭘 제안했을 때 이게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니까 이게 수익이죠. 즉, 이 나인 블록은 앞에 이 부분 아까 설명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이런 글자보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어때요? 이해도 쉽고 조망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 개발 방법론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 영어로 이제 보면 이 고객 커스터머, 그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 이게 아까 이제 포피 믹스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죠? 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프로모션에 해당이 되고, 이게 프로모션, 채널을 우리는 플레이스, 그 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을 우리는 프라이스,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
가격 프라이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키 액티비티가 이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그 메소드와 마케팅. 그 다음에 자원은 사람, 맨, 마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스터머 발굴은 ST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했는데 이건 넘어가고 사업 아이디어 개발 방법론의 이해인데 우리가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 고객 후죠. 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는 데 보니까 이 거시 환경 분석이라 이거 패스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political 정치적인과 경제, economy 그 다음에 소셜, 테크놀로지 이런 관점에서 고객이 어디 있는가를 이 시간이라는 타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매일 이렇게 읽어가면은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문 같은 걸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이런 5 forces나 삼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경쟁자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강도, 즉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 이걸 5 forces 관점에서는 이건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를 우리는 분석하는 거고, 이 삼시 분석은 이건 차별화 부분이 어떤 거 있는가, 이런 걸 삼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결국은 제품 수명 이론, 이건 뭐냐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가, 제품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시장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과 크기와 이 5 forces나 30 분석, 이건 시장 점유율.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확인하고 그 다음 제품 수명 주기를 통해서 시장 성장성과 크기,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시장 매력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 보면 요 BCG 매트릭스가 있고요. BCG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GE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G 매트릭스에서 사는 매력도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은 기업의 강점, 장점, 강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BCG는 시장 점유율. 이거는 어떻게 보면 5 forces에서 나왔다 보면 되고, 시장 성장률은 PLC나 BCG에서 나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BCG를 조금 단점을 보완한 게 G 매트릭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어디에 있는가, 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런 거시환경 분석으로서 패스트 분석과 이걸 다른 말로 산업환경 분석이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미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PLC가 요 PLC 이론인데, 이걸 통해서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이냐 세택이냐, 이 성장과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 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도 시장 성장률과 이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갖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지도사에는 이 PLC와 BCG를 중첩을 시켜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거 단점을 보완한 게 GE 매트릭스인데, 거기서 이 산업 매력도는 이것들 다 아우르는 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이제 3C 분석에서 기업의 장단점이 나오거든요. 여기 기업의 강점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5 forces와 3C 분석, 요게 3C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강점이 들어가고, 5 forces를 통해서 시장의 점유율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에 그 who, what, how 관점에서, 그 다음 9블록은 그래픽화 시켜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고객 시장 분석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즉 who를 보는 거죠. who 이거 분석하는 방법은 거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how죠. how, 즉 how, 예, how를 봤더니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이 how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그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판매 관리비도 낮춰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밸류체인, 이걸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제창했냐? 마이클 포트라는 교수님이, 하버드대 교수님이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원 활동과 본원적 활동이 있더라. 즉, 이 본원적 활동은 제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지원 활동은 판매 관리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 밸류 체인으로 나타냈는데, 이런 메인스트림의 물류, 생산, 뭐 이렇게 판매, 서비스, 그 이익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지원 활동이 판매 관리 쪽이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가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